일본이 가장 두려워한 조선의 힘 한글에 숨겨진 이야기. 여러분, 왜 일본은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말과 글을 없애려 했을까? 총칼로 땅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왜 그들은 한글이라는 작은 글자 하나하나까지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조선의 진짜 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민족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낸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세종, 백성을 위한 혁명을 꿈꾸다 화면 경복궁 근정전 세종대왕 동상 1418년 조선 제4대 왕 세종이 즉위합니다. 그때 조선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양반들은 한문으로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종은 궁궐 밖을 나섰습니다. 한 농부가 관아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전하, 억울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 글로 쓸 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세종의 마음에 번개가 칩니다. 아, 내가 왕이 되어 무엇을 했던가.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로 쓸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내 책임 아닌가. 세종은 결심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1443년 12월 드디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옵니다. 나랏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 서루 사마띠 아니할세. 이 28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하루만 해도 배울 수 있다는 것. 세계 문자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장 여성들이 꽃 피운 한글 문화약.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후 가장 먼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한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글을 모르는 것이 덕이라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이 나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의 손에서 한글 문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개녀가 마이너스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교훈. 내훈 마이너스 소해왕후가 쓴 여성 교육서. 빙어각집 마이너스 빙어각 이씨의 한글 문집. 특히 홍길동전의 허균 누이인 허난설원. 그녀는 한글로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규방에 갇혀 지내며 한을 품었으나 이 글로나마 내 마음을 세상에 전하노라. 한글은 조선 여성들의 해방구였습니다. 말할 권리, 쓸 권리, 표현할 권리를 되찾아준 것이죠. 3장 일제의 공포 마이너스 한글이 가진 진짜 힘약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됩니다. 일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라. 그들이 제일 먼저 손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언어였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곧바로 조치를 내립니다. 1911년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지정. 1915년 조선어는 선택 과목으로 격하. 1919년 31운동 후 한글 신문 발행 금지. 1938년 조선어 과목 완전 폐지. 1940년 창씨 개명 강요. 왜 그들은 이렇게 집요했을까요?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도 사라진다는 것을.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21년 조선어 연구회가 몰래 결성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드는 것. 이들의 주시경, 김두봉, 최연배, 이극록.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1929년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투리를 조사하고 옛 문헌을 찾아 베끼고 밤낮으로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우리말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사장 조선어학회 사건 목숨을 건 한글 지키기 1942년 10월 1일 일본 경찰이 조선어학회를 급습합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독립운동가로 몰았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라고 본 것이죠. 실제로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한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저항이었으니까요. 3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그중 이윤재와 한징은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국했습니다. 최연배는 2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고문한 이유는 단순했다. 한글 사전을 만드는 것이 조선 정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숨겨두었던 원고들이 하나둘 세상에 나왔습니다. 1957년 드디어 큰 사전이 완성됩니다. 16만 4천여 개의 단어가 실린 조선어의 모든 것을 담은 대사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문자의 힘. 5장 해방 후에도 남은 일본어의 그림자.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되었습니다. 거리는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우리 일상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모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사.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겨우. 나마즈쿠리로 먹겠다. 회로. 이 모든 것이 일본어에서 온 것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튀면 안 된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윗사람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들 속에도 일제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1988년 한글학회는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은 일본어를 씁니다. 언어의 식민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이죠. 6장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위대함.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체계. 창제 원리와 사용법까지 기록한 유일한 문자. 2009년에는 한글날이 유네스코 세계문해의 날로 지정됩니다. 이제 한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 아프리카 여러 부족이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 전 세계 80개국의 세종학당 설립. K-팝, K-드라마를 통한 한글 열풍. 2024년 현재 전 세계 1,500만 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면서 한글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한글이 이제는 세계인이 배우고 싶어하는 문자가 된 것입니다. 7장 한글이 가진 진짜 힘 생각하는 힘. 그렇다면 일본이 그토록 한글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은 생각하는 힘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사고의 틀을 만들고 세상을 보는 눈을 만듭니다. 한글의 특별함을 살펴보세요. 1.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문맹률 제로를 만들어낸 유일한 문자. 자르면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음. 2. 소리와 글자가 일치한다. 읽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음. 외국인도 쉽게 발음할 수 있음. 3.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새로운 소리도 한글로 표현 가능. 외래어도 정확하게 표기. 4. 창의적 사고를 돕는다.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의 장점 결합. 직관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구조.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일제는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깨어있는 민족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장 우리가 이어가야 할 한글의 정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 AI 시대, 글로벌 시대.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한글.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 문화. 챗GPT도 한글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시대.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500년 전 세종대왕의 마음, 일제강점기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킨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고 미래입니다. 지금도 우리말 속에 남아있는 일본어 잔재들,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말을 지키는 것도 한글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마무리 한글, 그 영원한 빛.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 한글 하나하나에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글이 이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조선의 힘. 그것은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힘, 표현하는 힘, 꿈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쓰고 읽을 수 있는 이 글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리고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안부 인사를 보낼 때 한글로 쓰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한글이 살아있는 한 우리 민족의 정신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말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조선어학회 선열들의 유언 감사합니다.